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4월의 첫째 주 토요일,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 속에서 벚꽃은 만개하여 거리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세상을 환상적인 풍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천천히 벚꽃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다려진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아내와 함께 매년 봄마다 찾아오던 벚꽃길이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 처음 데이트를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아내는 25이었고 그는 28이었습니다. 아내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양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이 길을 걸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들은 매년 봄이면 이곳을 찾았습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날씨를 확인하며 가장 좋은 날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을에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일주일 만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봄이 오면 벚꽃을 보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 벤치도 오랜 친구였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벤치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나무는 조금 썩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튼튼했고 두 사람을 받쳐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한 사람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즐겨 만들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레시피를 따라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밥을 많은 손길이 서툴렀지만 정성은 가득했습니다. 계란말이는 조금 탔지만 아내가 만든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벚꽃잎이 하나 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은 분홍빛이 도는 하얀색이었고 가장자리는 섬세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아내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손도 이렇게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생겼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열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제 혼자라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벚꽃잎들이 그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쌓여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아내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걸 그랬어요.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들이 소용돌이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내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음방울을 흔드는 것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 사이에서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남녀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참 젊었지요, 여보. 그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은 색이 바랬지만 그 안의 행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벚꽃나무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빛은 금빛이었고 꽃잎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쓸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도시락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벤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벚꽃나무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 올게요, 여보. 약속할게요. 그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벚꽃잎들이 그의 뒤를 따라 흩날렸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벤치 위에 놓인 도시락은 아직 열리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것을 비추고 있었고 벚꽃잎들이 그 위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황혼이 찾아왔습니다. 벚꽃길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면서 길은 새로운 분위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낮의 화사함과는 다른 고요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펼쳐졌습니다. 벤치 위의 도시락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자기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위에 쌓인 벚꽃잎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연인들의 속삭임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세한 빛이 도시락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딧불이처럼 희미했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은은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벚꽃잎이 빛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빛은 점차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고 투명했지만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의 실루엣이었고 그녀는 천천히 벤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반투명했고 주변의 빛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또렷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놓인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실체가 없었지만 보자기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즐겨 만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밥을 보며 웃었습니다. 김밥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녀가 했고 그는 맛있게 먹기만 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속삭임 같았고 꿈속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확히는 않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벤치를 통과했지만 그녀는 마치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바라보며 계속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내가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도 슬펐습니다. 남편을 두고 먼저 떠난 것이, 그를 혼자 남겨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고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눈물만 흘렸고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봄을 보지 못한 채, 벚꽃을 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녀는 영혼이 되어서도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장례식에서 울고 있는 것을, 혼자 집에 돌아가 그녀의 옷을 끌어안고 우는 것을,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도시락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늘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웃게 해주었어요.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들이 소용돌이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의 형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더욱 투명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사라질 것 같았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내 인생 전부였어요. 후회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옆에 놓인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은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짧지만 찬란했습니다. 그녀는 꽃잎을 만지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여기는 평화로워요.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깊고 넓었으며 신비로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 하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물질의 세계를 떠나 영혼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매년 벚꽃이 피면 이곳에 와서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이 느껴져요. 당신의 그리움이 느껴져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생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죽음도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그녀의 형체는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영혼은 오래 물질 세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안녕히 내 사랑. 당신을 항상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녀의 형체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다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벤치 위에는 다시 도시락만 남았습니다. 벚꽃잎들은 여전히 그 위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었고 나뭇가지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운이, 위로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오늘 벚꽃길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도시락을 두고 온 것이, 혼자 울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사진만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아내와의 추억들이, 함께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40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고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딘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부드러운 흙이 느껴졌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벚꽃 향기였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꿈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벚꽃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낮도 밤도 아닌 묘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벚꽃나무들은 만개해 있었고 꽃잎들이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벤치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여성이었고 그녀는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의 아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25의 그녀가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분명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생생했고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예요. 당신.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은방울 같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꿈속에서 자주 그렇듯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꿈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생각하는 표정이었고 그것마저 사랑스러웠습니다. 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가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꿈이든 현실이든 그녀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앞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놀랍게도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생생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당신. 저 여기 있잖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그리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그녀의 손길을, 그녀의 미소를 너무나 그리워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웃음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줬어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행동으로도 보여줬어요. 나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벚꽃잎들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같이 걸을까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젊은 시절처럼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으로 꽃잎들이 흩날렸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40년이 금방 지나갔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요. 어제 일 같아요.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만난 게 그때 당신 기억나요? 양복 입고 긴장해서 땀 흘리던 모습.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도 웃었습니다. 기억나죠? 당신이 너무 예뻐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25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모든 나이의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주름진 얼굴도 하얀 머리카락도 모두 사랑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내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벤치를 지나고 나무들을 지나고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그들만의 세계였습니다. 당신, 이제 나를 보내줘야 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떠났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건 꿈이에요. 아름다운 꿈이지만 꿈일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마음속에는 항상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해요. 계속 살아야 해요. 그녀가 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행복한 곳에 있어요. 당신도 행복해야 해요. 나를 위해서요.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없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어요. 그녀가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있어요. 당신 곁에 항상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꿈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형체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가지 마요. 조금만 더 있어요. 그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만나요. 벚꽃이 피면 이곳에 와요. 나도 올게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사랑해요, 당신. 나도 사랑해요, 여보.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벚꽃잎들이 소용돌이치며 춤을 추었고 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슬픔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나무들이 보였고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벚꽃길이었습니다. 그는 어제 두고 온 도시락이 궁금했습니다. 아직 그곳에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치웠을까 궁금했습니다. 벚꽃길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도시락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위에는 벚꽃잎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도시락 자체는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자기도 다시 예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특별한 모양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가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었고 이번에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밥은 맛있었습니다. 계란말이도 맛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먹으며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나무들은 만개에 있었고 꽃잎들은 계속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인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벚꽃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러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행복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집에 없으시길래 걱정했어요. 벚꽃 보러 왔다. 엄마가 좋아하던 곳이지. 아, 거기 계셨군요. 제가 갈까요? 같이 있어 드릴게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손주들도 데리고 와라. 같이 보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아버지. 곧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다시 벚꽃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아이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분 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가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은 7살과 5살이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했고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꽃이 예쁘죠? 7살 손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도 이 꽃을 좋아하셨단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시죠?
5살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하늘나라에 계시지. 하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도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삶이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 상실과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손주들은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녔고 아들과 며느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이 모습을 봤다면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이 왔어요. 손주들도 함께요. 다들 당신을 그리워하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그리워요. 매일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이 떠난 게 아니라는 걸. 당신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내 마음 속에, 내 추억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것 속에 있다는 걸.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년에도 갈 거예요. 벚꽃이 피면 그곳에 갈 거예요. 당신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보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서툴겠지만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봄은 계속되었습니다. 벚꽃은 며칠 더 피어 있다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꽃잎들은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다시 올 것입니다. 봄은 항상 돌아오고 벚꽃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 벚꽃이 다시 피면 그곳에 갈 것이고 그녀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봄처럼 매년 돌아오고 벚꽃처럼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옆에 있었고 그들은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습니다. 벚꽃잎들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것에 감사했고 함께했던 시간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도 감사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계속되었습니다. 봄은 다시 올 것이고 벚꽃은 다시 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 흩날리던 벚꽃 아래서